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선거 얘기로 가야죠.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예. 사전투표 표심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사전투표 직전까지 여야는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각자 사전투표소로 끌어내려는 민심의 종류가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4050 전통적인 지지층의 충성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 4050. 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과 LH 사태 등으로 반여권 정서가 커진 2030 세대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2030. 네, 통상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서 사전투표율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양당에서 다 사전투표 많이 하시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사전투표율이 이제 사전투표가 2013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 선거에서는 201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49%, 2016년 총선에서는 12.19, 17년 대선에서는 26.06, 18년 지방선거에서는 20.14, 20년 작년이죠. 총선에서는 26.69. 점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편해서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번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편해요. 예, 뭐 투표 당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투표율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당일날이 좀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9.9%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죠. 2011년에는 10년 전에는 48.6%. 예. 그래서 요 중간 어디쯤에 지금 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전 투표를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샤이 진보 지금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샤이 진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샤이 진보란 얘기는 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젊은 층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샤이 진보층이 그러니까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오는 거 말고 나와서 결집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정확히 어쨌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샤이 진보란 말을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쓰고 있죠. 있는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샤이 보수란 말은 있어 샤이 진보란 말이 없었던 이유는 없었죠. 진보 진영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반면에 보수는 이제 안 해왔거든요. 근데 한국적 맥락에서 샤이 진보가 실제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 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은 혹시나 이게 뭐 사찰 당하는 거 아니냐, 탄압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약간 두려워해서 샤이 진보가 실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예전에 이제 그 한명숙 오세훈 두 사람이 이럴 때. 붙었을 때 20%포인트까지 차이 났지만 0.6%까지 따라잡았거든요. 여론조사와 실제가. 예, 여론조사와 실제가. 근데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하나는 샤이 트럼프 현상에서 나타났듯이 실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면 그걸 대입해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이제 많으면은 샤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데 이제 찍을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다. 예전에 아까 박청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거 지금 그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냐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표 차이가 더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늘 그랬듯이 사전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이 공식이 이번에는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신데 박초롱 기자, 네. 오늘 이제 사전 투표장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온다는 게 어제 또 하루 종일 큰 화제였어요. 아니 근데 전직 검찰총장이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도 참 드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죠. 전직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정치인 대선 주자. 네, 대선 주자로 이미 그냥 올라서 버린 거예요. 네, 보이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한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죠. 뭐 사실상 뭐 정치에 참여한다고 뭐 얘기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오늘 뭐 11시쯤에 서대문구 남과자동 투표소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 투표를 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뭐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 측은 뭐 서울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 입장을 좀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근데 사퇴 이후에 지금 첫
행보거든요. 공식 행보. 예, 그리고 최근 뭐 언론 인터뷰에서 뭐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 전 총장의 그 행보를 좀 주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상의 첫 정치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높은 거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게 윤 전 총장이 또 지금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2030이 이번에는 본인들을 네. 많이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쪽 진영에서는 지금. 지난 총선 때부터 지난 있었던 총선 때부터. 사전투표함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다 그거 없앨 수 있게 견제할 수 있게 하니까 지금 사전투표 많이 해라 지금 하면서 안철수 뭐 상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금태섭 위원장도 다 사전투표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와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지금. 그래요. 오늘 오전 6시가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오늘은 오후 6시까지 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다가 투표소 만나시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비닐 장갑도 주고 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이른바 백신 여권을 국내에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정세균 총리는 어제 정부가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해 왔고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앱이 도입되면 당분간은 접종 사실 증명이라는 기본적인 기능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국내외 상황을 좀 따져서 백신 여권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외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는 돼 있다. 하지만 백신 여권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인 합의와 표준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어르신들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파이자 예. 백신 접종. 그런 와중에 이제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정확하게는 네. 여권에 지금 뭐 이렇게 딱 기재되고 그런 건 아닌데 왜 백신 여권이라고 하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백신 여권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백신 여권을 그 발급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국민 한 90% 정도가 지금 1차 이상 접종을 마쳤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인데 녹색 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좀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왜냐하면은 격리 의무, 격리 안 해도 되고요. 한마디로 음식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인데 한국에서 하는 거는 지금 그 정도까지 주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백신을 접종했다 정도고 나머지 방역 수칙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네. 지금 그리스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리스랑 그 이스라엘이랑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있고 중국도 지금 백신 여권을 발급을 해서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 지금 뭐 이제 갈 수 있게 지금 인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일본도 빠르면 이번 달에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유럽연합 전체도 지금 이르면 6월 달에 전체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지금 도입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지금 며칠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겠다. 그리고 뉴욕주는 이미 도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데 다만 WHO에서는 국가마다 지금 접종률이 달라서 확보율이 달라서 이거 국가 차별화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박주론 기자. 지금 뭐 반대를 하는 이제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중 이유가 불평등을 좀 각인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보면 인구 100명당 접종 비율을 보면 선진국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뭐 북미 같은 경우 26%, 유럽도 15%인데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 0.7%.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선진국 국민들을 좀 위한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작용도 좀 벌써 외신을 통해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어떤 미국 부작용? 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이베이라는 데서 네. 벌써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의 이름과 접종 사실과 뭐 이런 거를 기재한 가짜 접종 증명서가 위조가 돌아다녀요? 네, 와. 뭐 15달러, 뭐 많게는 200달러에도 예, 거래가 예. 되고 있다고 외신에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정정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 타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고 본투표일, 그러니까 4월 7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오늘과 내일이라고 제가 조금 착오하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전투표, 오늘과 내일 있을 사전투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12시간이고요. 총 24시간이죠. 그리고 4월 7일, 그러니까 본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라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갈까요? 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 정의당이 부당해고는 아니었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맡은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수행비서가 게시하거나 유포한 주장의 대부분이 압축됐거나 왜곡돼 있음이 기록과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고 밝히면서 이 비서 김모 씨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하고 당직을 박탈했습니다. 우선 해고 예고기간 논란에 대해서는 뭐 노동법상 예고기간은 30일을 훨씬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뭐 주정차 위반 논란도 나왔었는데 비서의 주장과 달리 부과된 범칙금이 대부분 뭐 전용 차량 위반 때문이었다. 의원실 내 따돌림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는 주장도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최종 판단, 당 차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정의당은 이제 류 의원이 그 논란 중간에 기자회견을 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밝힌 부분, 네네. 그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당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류 의원에 대해서도 당직 박탈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의당 이 소식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했었는데 최종 판단이 부당해고는 아니다로 났네요. 예, 뭐 부당해고는 이미 어느 정도 아닌 것이 이제 예의가 나왔고요. 다만 그 주장들이 그 비서 측의 주장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으로 계속 그 국회의원 차를 몰고 가가지고 계속 그 뭐 딱지가 날라왔거든요. 한마디로 범칙금 딱지가. 예. 근데 이거를 위에서 시켜서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본인이 따돌림을 당해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 의원실 전 직원이 다 재택근무한 건데 이거를 본인만 피해를 당한 걸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뭐 휴대폰이라든지 문자 뭐 내역한 거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좀 이제 과도했다. 한마디로 이제 말 바꾸기를 하거나 과도했다라는 거고. 어쨌든 당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당은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연타였죠. 김종철 대표 성추행 논란하고 그거는 성추행이 있었다로 당이 결론 내린 거고 그렇죠. 이 건은 부당해고는 아니었다로 결론 내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정의당이 추구하는 게 하나가 노동의 가치, 하나가 이제 젠더 평등 이건데 거기에서 다 이제 어떤 가치의 훼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 지지율이라든지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냈잖아요. 후보도 못 내고 정의당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이제 4월 7일 끝나면은 이제 대선 국면이거든요. 예. 어떻게 당을 수습하고 이제 앞으로 대선 전략을 짤지가 이제 여영국 신임 대표에게 그렇죠. 무거운 짐이 지어졌다. 그렇죠. 예. 예. 신임 대표, 신임 지도부에 아주 뭐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분 뉴스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